해주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좀 앞으로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나와주시면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좀 밖으로 좀 나오시면 사진 한번 많이 해보신 좀 저희들 촬영 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 뒤에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나와주세요. 예, 좀 나와주세요. 예, 좀 한번 좀 나와주십시오. 자,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나오세요. 자, 앞에 찍겠습니다. 들어올래요? 네? 여기 아가씨 앉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부 수준을 시작하면서 자리를 잠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보인자들께서 앞으로 올라와 가정으로 홈목사님 잠깐. 홈목사님. 김지현 선생님. 예, 우리 총무님께서 계신데 예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마쳤고요. 2부에 예정된 술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3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좀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부 술포럼 소회를 맡게 된 홍한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앞에 이제 우리 최영님 회장님하고 권성 전 헌법재판관님하고 조배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은 오늘의
주제를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주제가 아까 우리 조리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행헌법은 이제 7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여기 국회니까 국회의장 소속하에도 벌써 세 번째 개헌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선거를 하겠죠.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동안에 몇 번 개헌 시도가 좀 좌절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개헌이 좌절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과연 로드맵대로 정치권에서 제시한 로드맵대로 진행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이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는 원 포인트 개헌, 투 포인트 개헌, 멀티 포인트 개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원 포인트 개헌은 그동안에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이 정부 형태를 고치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멀티 포인트 개헌은 그것에 덧붙여가지고 이게 한참 만에 개헌을 하는 거니까 이 지방 분권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그리고 논란이 좀 있는 경제헌법이라든가 경제조항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토조항도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것은 그 중간에 이제 그 기본권론에 있어서 그 성적 지향을 명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래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개헌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시가 됐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도 마련이 됐고 물론 이제 물밑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세 분이 이제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는 오늘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원로 교수님이신 최대원 교수님께서 기조과제 형식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영학 교수님께서 미국의 최근에 그 결정이 내려진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의 개헌 논의 중에 동성 개헌을 바라보는 이러한 발제를 해주시고 다섯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그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은 한 10분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또 꽉 메워주셨으니까 방청석에서도 몇 분을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 관리상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맺기로 하고요. 우선 최대원 서울대 명예 교수님께서 개헌이 재앙의 첫인장일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좋은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소개받은 최대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중심은 개헌이 재앙의 첫인장일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금방 짐작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동성애, 동성혼이 말도 안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마음속에 있는 거라 그쪽에는 이것저것 얘기를 덜 하고 헌법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게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헌법에서는 뭐가 문제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유인근이 있으니까 그걸 해 주셨으면 다른 누가 얘기를 해더라도 이런
동성애 관련돼서 헌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한 거는 일찍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 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를 바꾸자고 하는 이 문제,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들의 핑계거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치인들의 그 행태에 관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국민들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뭐 국회 분위기고 이제 국제 경제상 이러한 게 지금 개헌을 할 때라냐 이 말이에요. 국민이 말하는 것은 국민한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아주 성실하게 희생정신으로 정치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이미지를 구하는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이걸 대통령제도 뭐 이제 2번 연임하는 것으로 하느냐 무슨 내각 체제를 하느냐 이원집정제로 하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 아주 그게 모습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순전히 나라를 위한 거냐 이 말입니다. 과거의 실적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48년이 수립됐는데 이 박사가 통치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박사가 못마땅하게 생각한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부터 벌써 개헌을 하자고 말이 생겼어요. 해마다 개헌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헌을요. 누군가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을 해왔습니다. 그걸 자세히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전쟁을 한참 하고 있으면 1952년에 개헌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선될 왜 계속해서 또 그 야당들이 싣고 그 당시에 야당들이 싣고 있었으니까 그걸 돌파하려고 직선제를 그때를 했었어요. 근데 52년에 그 1차로 했습니다. 52년은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3선을 더 해야겠는데 2번밖에 못하니까 3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4.19가 나가지고 그때는 쭉 내각 책임제를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19가 나가지고 정부가 이제 바뀌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 내각 책임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신파 군주가 아주 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단파 싸움하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서 무능과 사회 혼란과 거기에 플러스 5.16이 나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이 들어선 거예요. 그게 이제 5차가 되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유신헌법 들어선, 6차가 삼선 개헌을 또 하려고 한 거고요. 7차가 유신헌법 만들려고 한 거예요. 8차가 군사 독재 들어가려고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정치인들이 한 것이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제로 하느냐, 내각 책임제로 하느냐, 이원 집정제로 하느냐, 이 개헌 특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정치인들의 개파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내각 책임제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이원 집정제가 유리할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게 첫째. 그 개헌을 해서 할 때가 아니다. 시국이 이런데 지금 거기에다 국민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니다. 2번째. 세 번째는 개헌을 틈타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민원 해소. 자, 보세요. 저는 그 정당을 하는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 직원 채용하는 거, 방 빌리는 거 다 거기서 세금으로 냅니다.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요, 국가 돈 받아먹고 기업을 합니까? 돈 벌라고 하죠. 개인이 그 욕구 때문에, 기업의 욕구 때문에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기업이 잘 돼서 부가 쌓이면 국부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 보국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정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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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그 기본적으로는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정당도 구성하고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무슨 국가와 민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당선해놓고 세금으로 국고에서 나오는 돈으로 정당을 하겠다고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게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데 국고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장사한다는 것도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제도가 1980년에 개헌 때, 8차 개헌 때 거의 쓱 들어갔습니다. 묻혀서. 근데 이번에 개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세 번째는요. 그거에 묻혀서 민원성에 이 개헌안이 들어가서 통과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5.18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그렇고 뭐 경제 교환 고치자 뭘 고치자 그러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헌법상이에요. 국회니 대통령이니 무슨 법원이니 하는 식으로 헌법이 정하는 이러한 국가기관으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그러니까 함정이죠. 우리가 또 하나 함정은 뭐냐면 말이에요. 아까 성지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지향이라는 건요. 전문가가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성평등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전문가가 들여다보지 아니하면요. 아주 무해하게 아무 해도 없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하는 이런 용어로 바꾸려고 그러지 여기서 이 타이틀 내건 것처럼 동성애 동성혼을 국민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교묘한 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숙주로 해가지고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 만들면요 거기 인권위원회 보면은 성지향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러면 성지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아까도 밝혀졌듯이 이게 그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도 성지향이라는 이 넓은 개념 속에 들어가니까 영어로 쓰면은 이런 썬떠한 표현을 써가지고 쏟기 쉬운 표현을 써가지고 우회 작전으로 들어오지 직접 이걸 헌법에 넣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제도를 언급하는데 헌법에서는요. 그러면 양성에 기초한 가족 제도를 얘기하는데 인권위원회가 만든 그 개헌안을 볼 것 같으면은 성평등에 기초를 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성평등하고 양성평등하고 구별해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냥 보통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 이렇게 교모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숙주로 해서 그걸 우회로로 해서 또 굉장히 무해하게 보이는 그럴싸한 용어를 성지향이니 성평등이니 이러한 용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슬쩍 그걸 우회로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번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게 넘어가거든요. 성평등, 양성, 그건 뭐가 그렇게 대수해요? 그렇잖아요? 성평등.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례차례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첫째는 헌법을 개헌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부 형태는 그 잘못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어디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에는 한마디도 그거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하는 그 청와대 그 참모들이라든지 또 그 명령이라고 할 것 같은 그대로 따른 참모진이나 그리고 여당 의원들 말이에요. 자, 대통령의 말을 곧대로 추정을 하는 여당이 아니 야당하고 어떻게 합치가 됩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논의를 해더라도 합치가 되는 이 말을 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 그렇죠? 이 대통령을 또 맡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주군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다는 이런 문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냥 청와대에서 왜 그렇게 두 개의 행정부가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1000명이 돼요. 1000명. 그 다음에 행정부는 그건 뭡니까? 행정부가 이 정부의 중심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청와대의 수석들이 하는 것을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받아 적게 바꾸잖아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력의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고 이걸 만드는 것이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런 문화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니까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치 문화 바꾸고 관행을 바꾸고 또 필요한 선거법이니 무슨 정치자금법이니 말이에요. 정당법이니 국회법이니 이런 것을 바꿀 일이지 왜 헌법을 바꿉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6인물의 3페이지에 정치의 실패를 헌법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그것이 동성애를 합헌화 우회수단을 써서 합법화가 아닙니다. 합법화보다도 더 한 단계 넘어서 합헌화하려고 하는 우회수단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체인수를 두기 때문에 이걸 아예 개헌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6페이지에 나옵니다. 6페이지에요. 여기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러한 것이 헌법에 간접적으로 우회를 통해서 헌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숙주 노릇을 하는 게 우회로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권위원회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6페이지 자료집은 7페이지입니다. 그래요. 네, 6페이지예요. 또 7페이지니까 7페이지 보시고, 그러니까 3입니다. 소제목 3에. 국가인권회의 헌법 기관화는 헌법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결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첫째, 그 페이지 밑에 패러그래프에 첫째로 한번 나오는데요. 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은요, 인권 옹호를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소불위입니다. 뭐 입법안을 내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진정을 받아서 무슨 조정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기관과 협력도 하고 이제 굉장히 폭넓어요. 그런데 자 국민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초기 단계라면은 식민지 시대에 민주화 교육을 못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뭔지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민주화 교육이 덜 돼서 몰랐다고 합시다. 그러한 단계라면 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필요할 겁니다. 또 다 가르쳐주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어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들 이렇게서 하는데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요즘 인권을 침해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진정하는데 민원실에 가든지 경찰에 투고하든지 무슨 청와대에 투고한다든지 다 그렇게 하는 세상에
인권위가 똑같은 거를 또 받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적이다 이거예요. 국가기관이라는 걸 왜 이렇게 합니까? 기본적으로는요, 헌법의 구조가요, 혁명의 민주혁명의 결과로 시민이 쟁취한 건 아닙니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시민한테 기본권을 준 게 아니라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은요, 기본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국가적, 초국가적 또는 천부적인 인권이라고 합니다. 한미 주어진 이런 권리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부도 만들고 국회도 만들고 사법부도 만든다. 그래서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국가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인권 보호가 중심이에요. 인권 보호가. 그래서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아직 인권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넓게 쓰면요, 밥 굶고 하는 것도 다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위협이에요. 핵폭탄 위협이라는 거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생명에 관한 게, 생명권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원회에 하고자 하는 얘기를 보면요, 아주 다원적인 그 멀티펑션이에요. 영어를 좀 쓰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적극적으로 다 나서서 선거도 하고 필요하면 여론도 형성하고 데모도 하고 진정서도 내가지고 이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국민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던 상태, 소극적인 상태라면 모르지만 좀 적극적으로 국민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시민이 하는데 이러한 거하고 그 인권위의 역할하고 이게 어떻게 양립이 됩니까? 나쁘게 표현하면요, 정부 돈 받아가지고 그 시민단체 노릇을 하는 게 인권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중복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게 9페이지라고 그러는데요. 9페이지에 그러니까 국가기관들의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국민이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그 인권 옹호가 기본 임무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하고 중축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권위원회 그 법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인권위원회 하는 역할은 아주 다양해요. 교육부터 뭐 조사하고 무슨 자문을 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또 다 우리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하고 법도 만들고 행정부에서 집행도 하고 사법부가 잘못됐으면 또 위헌이다 또는 위법이다 손해배상 물라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만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좁은 의미로 법으로서의 구성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기관화가 되고 헌법기관이 되고서요. 무슨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것이 단지 그냥 이 교육하고 무슨 조정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게 사실상의 무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부 기관하고 언론에서 충돌하는데 이중적인데요. 그리고 가령 인권위원회가 지나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경계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 헌법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 아니에요? 그럼 인권위원회를 견제하는 장치가 어디 있어요? 독립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독립한다고만 돼 있어요. 간섭은 안 받고 또는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입법부가 할 역할도 다 하고 사법부가 할 역할도 다 하고 그 이중적인 걸 왜 필요로 하느냐. 또 자세한 건 그 유인물을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예요. 페이지로요. 자, 이 위원장,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고 또 위원들을 뽑을 때 선출 방법이 헌법재판소 재판 아까 이제 전임 재판관도 여기 주소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뽑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세 사람 추천하고 국회가 세 사람 추천하고 사법부가 세 사람 추천해서 구성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견제할 장치가 어디 있어요?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누가 견제합니까? 독립인데. 근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법관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법관 자격이라는 건 뭐냐? 그 법만 따지거든요. 법이란 건 정치로부터 독립하라는 거 아닙니까? 법하고 정치하고 혼동하면 그 법이 됐어요.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그럼 헌법재판관들은 너 정치하지 말고 법을 얘기를 하라 하는 것 때문에 법관 자격을 요구합니다. 근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정치로부터 이념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실적을 한번 보세요. 자, 성소수자 보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과거의 성소수자 보호하면 여성 차별 그거 하는 이걸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 그 보호해주고 여성 보호 운동 시작했던 몇십 년 전에요. 그런 얘기를 떠올리고 그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던 들지만 성소수자 하면은 숨겨져 있다는 건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지. 그다음에 그렇게 인권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 기관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어디 한마디 나쁜 게 있습니까? 또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만드는데 작년인가 만들었죠, 여기서. 그리고 인권위원회법에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은 그 재단을 만들게 돼 있는데 북한 인권 재단을 만들게 되는데 아직도 수립이 안 됐어요. 법에만 나와 있지. 근데요, 이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그 불쌍한 북한인들의 인권에 관해서 한마디 역할을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보적인 이런 얘기만 자꾸 했지. 성소수자 보호라든가 성적 지향 뭐 이런 거 얘기만 했지. 불쌍한 북한 주민의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관해서 한마디 얘기를 없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장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견제하는 장치가 없잖아요. 국가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이면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단체가 이게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